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폰 게임하고의 전쟁.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어떻게 얘를 핸드폰을 빼앗을 수 있을까를 만약에 그 방법을 좀 기대를 하셨다면, 저는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 방법은 저는 요즘은 좀 통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 부모님들 보셨을 텐데, 뉴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으로 보셨을 거예요. 뉴스 검색량이요, 80% 이상입니다. 8% 가까이가 오프라인 뉴스 보다는 온라인 뉴스를 내가 보고 있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식이 스마트폰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학교에서 정보랑 생활기록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과이존, 얘가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그거를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과이존의 의존, 진단 습관을 통해서 봤더니, 왜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이존에 빠지는가의 원인을 정서적인 결핍, 그 다음에 가정 갈등, 소통의 부재, 스트레스라고 이제 밝혀졌어요. 근데 전 강연 가면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런데요, 그거 없어도 다 중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지금도 지하철을 이제 타고 막 이게 라이브 방송 왔는데요, 아직 제가 초보 운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보면요, 책 읽는 분들보다 스마트폰 있는 분 훨씬 많죠. 아이들만 과이존이 아니고요, 지금은 청소년, 노인들까지도 스마트폰 과이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있다니, 우리 가정에 너무 심각한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소통이 부재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심각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책 제목도 있죠. 포노 이제 그 인간이라고. 그 폰과 같이 결합된 우리의 삶이 너무 당연해졌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셨잖아요. 울면 핸드폰 주시고, 뽀로로도 틀어주시고, 콩순이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모모 세대, 그러니까 모바일로 태어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는 어떤 심각한 의식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뭐 지난번에 상담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나름의 전술을 조금 그래도 가르쳐 드리면, 진짜 최대한 구매 시기는 지연되는 게 좋죠. 선생님들 중에서도 구매 시기를 최대한 늦추시는 분들, 그리고 뭐 공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게 나오는 순간 그걸 뚫는 방법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다고 다 막아지진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공동 규칙을 통해서 어느 스마트폰 존을 만드시는 거죠. 여기서만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서만 쓴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애들은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게 잘 안 돼서, 전문가들은 일단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거 하나는, 오프라인 활동을 다양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가족 단위 오프라인 활동, 가족 단위 볼링, 가족 단위 나들이, 가족 단위 그 와중에서도 스마트폰은 좀 하고 있겠죠. 그래도 스마트폰을 가족 행사를 통해서 영상이나 이런 걸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이 좀 결합이 되면 확실히 좀 덜하죠. 중독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게 아이와 스마트폰 세계와 1대1로 만나서 그 세계에만 몰입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중독으로 보시지 않고, 그걸 과이존으로 보시지 않고, 이만큼의 얘가 지금 스마트폰 하루에 한 4시간을 하고 있는데 수학 시간을 1시간밖에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스마트폰 4시간을 수학 시간 4시간하고 바꾸면 얘는 분명히 성적이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선 그걸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가장 많이 갈등을 겪는 게 그거죠.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자야 되죠. 혹은 다음날 수학 숙제를 해야 되죠.
근데 아이는 그때까지 학원을 계속 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는 자기 전에 잠깐 이걸 휴식을 하는데 왜 엄마는 난 그거마저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갈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동안의 시간들을 굉장히 자기한테 투자를 못했고 내가 이제 그래도 좀 유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놔둘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몇 번을 지켜보시고 매번 얘기하시면 싸움도 되고 갈등이 너무 심화되니까 몇 번을 지켜보시고 이게 수면에 조금 방해되지 않은 요 시간대까지만 하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니? 그 아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스마트폰 쉼 센터라는 센터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과의존에 대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자료실, 상담 사례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제가 항상 강연 갔을 때 이걸 좀 알려드리는데, 스마트폰 상담 사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아이 아빠가 벌써 2~3살한테 자꾸 스마트폰 보여줘요. 아빠가 왜 쓰죠?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첫째가 유튜브에 빠졌는데 둘째가 따라해요. 이게 진퇴양난이죠. 원래 이렇게 첫째 따라하면 둘째도 같이 되니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아마 공감하시면서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쉼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스마트폰을 단순히 뺏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이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건 디지털 리터러시, 아이한테 어떻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다른 말로 또 유튜브 리터러시라도 하는데,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컨텐츠 많아요. 근데 굉장히 나쁜 컨텐츠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 욕하고 여자 혐오하고 그 다음에 남자 혐오하고 그 다음에 뭐 엘사 게이트도 아실 거예요. 엘사라고 쳤는데 실제 내용은 엘사가 아니고 엘사가 뭐 이렇게 뭘 벗고 있는다든지 엘사를 괴롭히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컨텐츠를 골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댓글, 그리고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특별한 사람만 유튜버가 아니라 거의 다 유튜버일 것 같아요. 지금 틱톡이라는 어플을 아실 거예요. 10대 애들은 거의 틱톡을 쓰고 있는데 어른들은 틱톡을 많이 안 쓰시죠. 근데 40대 그 틱톡 그 다운로드 수가 10대하고 40대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 나 틱톡 해야 되니까 영상 좀 찍어줘, 이런 경우 많으니까. 그래서 좀 발빠른 분들은 아마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의 15초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실 텐데, 앞으로 영상으로 소통하는 건 굉장히 이제 막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대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남한테 댓글을 함부로 달면 안 돼. 그것도 정말 큰 어떤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도 정말 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교육, 그 다음에 저작권, 타인이 만든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애들이 또 생산하잖아요. 막 부모님, 어머님 막 몰카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초등학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선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폰을 뺏어서 공부 시간으로 활용을 좀 더 많이 시키는 것도 당연히 현실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30 정도로 포션으로 좀 갖고 가신다면 나머지는 그 디지털 어떤 윤리의식을 좀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앞으로 핸드폰과 또 유튜브와 그런 영상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경쟁력도 갖추면서 의식이 있는 민주 시민으로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